안녕하세요, 프로듀서 선환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바로 이 믹싱의 핵심이 되는 음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. 그런데 이 음장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가상의 3D 공간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음장이라는 공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, 이 음장이란 음악을 지금 보시는 이런 가상의 3D 공간으로 표현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음악은 눈앞에 있는 두 개의 스피커에서 출력이 되지만 음악을 들을 때 각 악기들의 앞뒤 거리감, 높이감, 좌우 위치를 의식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음악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악기들의 위치를 음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음상이란 보컬 혹은 악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실제 소리는 좌우 스피커에서 나지만 이렇게 보컬의 소리는 중앙에 위치하고 피아노는 우측 약간 뒤쪽에서, 그리고 드럼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즉 이렇게 이 각각의 소리가 가상으로 맺히는 초점을 음상이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때 보컬이나 악기의 소리가 뚜렷하게 위치를 잡고 각각의 소리가 따로 잘 들린다면 음상 정의가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음장에서 거리감을 의미하는 전후 원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보면, 아마 이 거리감 표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실 오해가 볼륨이 클수록 더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볼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일 겁니다. 물론 동일한 볼륨으로 말할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볼륨 조절로도 거리감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 현상에서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이유는 볼륨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가 더 빠르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디 신호나 오디오 신호의 재생 시점을 좀 더 밀어준다고 해도 소리는 멀어지는 느낌보단 이 단순히 딜레이 걸린 효과만 나타날 뿐입니다. 이 실질적인 레벨도 전혀 변하지 않죠. 그래서 이 컴퓨터 음악에서의 거리감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보다 볼륨 조절 같은 조금 더 멀리서 들리는 듯한 소리에 흉내를 낸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 얘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컬처럼 볼륨이 가장 크다고 해서 꼭 가깝게 그려지진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예로 이런 스네어나 하이햇 같은 드럼 소스들이 보컬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즉 볼륨이 좀 작아도 사운드에 따라서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음장에서 높이감을 의미하는 수직 원근에 대한 얘기인데요. 우리는 어떤 소리를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? 가장 간단한 테스트는 음악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높은 음을 내는 악기 톤과 낮은 음을 내는 악기 톤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높이감은 음역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EQ를 이용해 고역, 중역, 저역을 조절해 높이감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런데 사실 이 높이감은 믹스 단계에서 조절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간단하게 결과부터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이 악기의 음역을 어느 정도 작편곡 과정에서 이미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즉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프로듀서도 기본적으로 믹싱 엔지니어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음장에서 이 좌우 위치를 의미하는 수평원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수평원근은 가상 공간의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음향이 놓이는 자리와 거리를 다루는 부분인데요. 즉 쉽게 말하면 스테레오 배치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스테레오 배치의 인상을 얻는 주된 청각적 단서는 음향 사이의 음량 강도와 개별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보면서 연습해보면 좋을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이미지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사실 이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2D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것이 우리의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.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릴 것이라면 이 그림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나 노트 같은 곳에 그리면서 연습해 보실 분들을 위해 조금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 3D 표현이 아닌 이 2D로 표현해 준 후 이 음장의 높이감과 이 좌우 위치만을 표시해 주고 이전과 동일하게 각 악기들을 배치를 해 주는데 여기서 볼륨의 크기를 이 원의 크기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. 즉 이렇게 이 볼륨이 크게 느껴질수록 원을 더 크게 그리는 것이죠. 그런데 또 이 그림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. 사실 음장에서 이 볼륨이 가장 크다고 해서 꼭 음상이 가장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각 악기들의 거리감을 번호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사실 악기들의 음상은 곡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
저 같은 경우는 이 각 음상들의 그런 이미지 변화들을 적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전체 악기들의 음역과 스테레오 이미지 그리고 볼륨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물론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즐기는 목적과 분석하는 목적의 음악 감상이 잘 분리가 돼서 음악을 들어보면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각 사운드들의 음상을 그려보는 정도만 연습합니다. 그리고 이 훈련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음악을 만드는 편인데요. 하지만 음악은 기계의 수치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닌 귀로 듣고 만드는 것에 훨씬 더 큰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키우기에 정말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 중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있어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즉 이 음향의 이론을 알게 된다면 그런 애매한 부분들도 충분히 상호주관적이게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운드는 항상 최대한 객관적인 음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전후원근, 수직원근, 수평원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원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